시험 등록을 하셨고 이제 네. 그래서 이제 등록을 하셨으니까 네 이제 칼을 빼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진짜라고 생각을 해 주시고 공부를 하셔야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뭐 책 사서 공부를 해 보겠다라는 생각으로 하셨다면 이제 5월 9일이 시험이다 생각을 하시고 5월 9일이다. 지금 19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18일이다 생각하시면 별로 안 남았다 생각을 하실 텐데요. 시험 준비를 하시려면 오늘부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오늘 시험 문제가 시험 출제 범위에서 10문제 정도 나온다라고 생각하시고 오늘부터 진짜 공부다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공부하느냐라고 개인적으로 되게 질문들을 톡으로 많이 물어보세요. 그래서 오늘 수업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다. 제가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 1분 정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는 기출문제 중심으로 공부를 좀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기간은 5월 1일부터 공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웜업이고 5월 1일부터 진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진짜 공부 저는 선생님들 요번 목표는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60%에서 70%를 요번 5월 9일에 합격시키는 게 제 개인 목표입니다. 네. 아니 100%다 붙인다 그러지 않았어 한 선생이라고 했지만 개인차가 있고 또 바쁘신 선생님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어차피 똑같은 거를 8월을 목표해서 네, 모두를 붙이겠다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네, 반드시 붙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8월 달까지 그래서 1년을 목표로 네, 선생님들을 또 계속 새로 오신 분을 늘 거고 생각을 할 거기 때문에 네, 이번에 60%에서 70% 선생님들을 다 한 번에 네, 합격을 시킬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가장 선생님 해 주셔야 될 것은 네, 첫 번째가 합격하실 때 생각하셔야 될 문제가 네, 네, 네. 가장 생각하셔야 될 첫 번째가 어, 제가 제 목소리를 줄여야지 되는 상황이라 잘 들리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항상 불편하시면 뭐 손을 드시거나 네, 음소거를 네, 좀 푸셔서 얘기해 주시면 돼요. 어, 5월 1일부터 집중하셔서 공부를 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스터디 카페도 가셔야 돼요. 그다음에 지금 오늘 수업하는 내용이 제일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집중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가장 먼저 네, 수업을 해 주십사라고 아니 수업 공부를 해 주셔야 되고 오늘 보는 범위가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온다. 네. 그리고 네. 수업 시간 앞으로 지켜주실 때에는 네, 이게 같은 매너인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선생님들이 수업을 네, 열의와 같이 저희가 온라인에서 하는데 만약에 제가 나가는 진도만큼 안 나간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계속 수업을 할 겁니다. 몇 명, 한 명을 위해서라도 온라인을 쌓아가지고 네, 제가 할 도리는 유튜브에 공개를 해서 선생님들이 보시던 안 보시던 각자 네, 경쟁의 힘으로 올려버리겠습니다. 그래서 저 말고 또 공부를 하실 수 있게 유튜브를 소개해드리고 네, 그 분들 다 보실 수 있도록 무한 경쟁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들 다 보면 혼자서도 공부하실 수 있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충분히 네, 시험 합격하실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쉽게 설명드리는 것들 공부하시면서 웜업을 하셔라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5월 1일 전까지는 그럼 어떻게 공부해야 되느냐? 기출문제를 계속 읽으셔야 돼요. 기출문제 사신 거 계속 보시면서 학습을 하실 때 신경 쓰셔서 공부하시는 습관이 네, 기출문제 보시면서 앞에 제가 그 AI랑
네, 대담하듯이 해서 분석해 놓은 게 있어요. 그리고 오늘부터 제가 PPT로 네, 그 시험 문제 분석해 놓은 거 올려드릴 거야. PDF 파일로. 계속 올려드릴 거니까 공부하시는 거 왜 이렇게 많이 올려 하고 포기하실 선생님들 많으실 때요. 네, 그 선생님들은 8월에 또 돈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네, 아줌마면서 교수라 돈 또 드리는 거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39,000원으로 시험비도 올랐기 때문에 이번 한 번에 합격하셔야 돼요. 그래서 5월 9일까지 네, 선생님들이 해주셔야지 되고 토요일 한 번, 일요일 한 번 하는데 네, 다음 주부터는 요 PPT 110장을 제가 혼자 수업한 것까지도 올릴 거고요. 만약에 그 내용이 다 못 들어간다, 4월 달 안에 수업이 다 안 된다 싶으시면 제가 숫자를 시간을 늘리거나 해서 네, 조금 더 선생님들한테 집중하실 수 있도록 네, 시간을 늘려서 온라인을 많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몇 분이 시간이 안 되신다 그러면 좀, 네, 안 들어오셔도 되니까, 네, 제가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함께 보시면서 학습해 주셔야지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수업 시간도 10시에 맞춰주세요. 왜냐하면 계속 들어오시면 수업에 방해되니까 네, 그 시간을 좀 해주시면서 들어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공유 중지가 아닌데 네, 네, 그다음에 안 넘어가는 거죠. 네, 핀 한 게 아닌데 네, 저는 악용한 게 없는데 악용한 걸 신고하라는데요. 네, 뭐죠? 잠깐만요, 선생님. 그 PPT 책으로 보시면서 좀 해보실까요? 네. 왜, 네. 화면이 저로 비칠까요? 네. 아, 이게 제 핸드폰하고 연동이 돼서 이럴까요? 네. 아, 잠깐만요. 어떻게 해야지, 이게. 화면이. 제가 잠깐만, 제가 나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스님, 아, 네. 제가 또 이거 들어왔더니, 어, 이게 고정이 되면서 또 선생님 고정을 풀어요. 고정이 어떻게 풀리지? 이게 내 핸드폰하고 같이 해서 이런가 봐. 어? 핸드폰이요? 핸드폰으로 해서 핸드폰으로 조정이 되나 봐. 나 핸드폰 보고 수업해야 될 것 같아. 핸드폰으로 움직여. 그거 고정 컴퓨터로 풀면 되는데. 핸드폰으로? 아니, 노트북이 안 움직여. 그러니까 고정돼 있어서 지금 안 움직이게 고정을 풀어야 돼, 노트북에서. 노트북에서? 아, 잠깐만.
됐나요? 이제 화면들 보이세요? 화면 보이는데 아직 화면이 보이세요? 네. 그러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어저께 아니 저번 주 요거 수업하다가 끊겼는데 네, 맞나요? 교수님 죄송한데 하울링이 네. 좀 심해요. 네, 그쵸. 교수님, 핸드폰 스피커 아예 꺼버려요. 핸드폰 스피커를 끄면 네. 제 말소리가 너무 적게 들리는 것 같아요. 이거랑. 괜찮을까요? 됐나요? 목소리 들리세요? 목소리 들리긴 들리세요? 하는데 네. 이제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네.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통 경로 길이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네. 잠깐만요. 자, 유통 경로 길이에서 제일 중요한 게 네 가지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경로에서는 제품이나 수요나 공급 경쟁에 있어서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 네, 지난번에 가장 요거 시험 문제 잘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유통에서 최소로 줄이는 거 네 가지 기억나셨죠? 변동비 우위의 법칙, 그 다음에 집중 준비의 원칙, 그 다음에 최소화의 법칙, 이거 기억나셔야지 돼요. 네 가지. 그래서 분업, 요거까지는 반드시 외우셔라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제품, 수요, 공급, 경쟁. 그래서 이 경쟁에 따라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수요에 따라서도 중간상이 많이 끼는 경우에는 그게 다 돈이다라고 했던 거 기억 꼭 해두셔야 돼요. 특히 오늘 나오는 네, 전문품, 그 다음에 이 유통 구조에 대한 것들이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와요. 그래서 백화점, 카테고리 킬러는 시험 문제에 거의 네, 세 번에 한 번은 시험 문제 반드시 나온다 생각을 해주셔야지 된다라는 게 네, 제 중론이에요. 그래서 오늘 꼭 이 카테고리 킬러는 다른 킬러 말고 카테고리 킬러, 드러그 스토어 이거는 꼭 외우셔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누가 26년, 25년부터 시험 문제가 되게 유통관리사가 어려워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건 물류관리사보다 유통관리사가 쉬웠기 때문에 네, 하루면 공부하면 된다, 일주일이면 공부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공부를 안 했던 사람이 갑자기 네, 시험 문제가 되게 좀 난이도 있게 어렵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올려놓은 낭설이에요. 그렇지만 공부 하나도 안 하고 가서 보면 어려워요, 선생님. 공부는 해야 돼요. 이 과목도 국가시험이기 때문에 누가 오지선다형 쉽다라고 하는데 절대 쉽지 않아요. 국가 자격증이 누가 쉽대요. 네. 그건 선생님들 꼬시려고 제가 한 말이에요. 쉽지 않아요. 네. 그런데 어떻게 쉽냐라고 하면 이제 선생님들이 요거 보시고 쉬워지는 거예요. 네. 자, 제가 도매랑 소매의 큰 차이는 최종 소비자까지 가는 게 소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시간, 장소, 소유의 개념이 이 유통에서 넘기는 거다. 그래서 이것은 불일치를 극복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 얘기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거를 위해서 우리는 최소화의 법칙을 하기 위해서 중간상을 끼워야지만 선생님들이 네, 돈도 아끼실 수 있고 시간도 아끼실 수 있고 장소도 아끼실 수 있다. 그럼 이 유통이 사실은 생산자의 사람이 구매자로 이 소유권을 이전시켜주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상적, 우리가 물건을 삼으로 인해서 상적, 그 다음에 물건을 옮겨주고 있는 물류를 통해서 보관해주고 운반해주는 물적, 그쵸? 그 다음에 선생님의 정보가 들어가서 선생님의 돈으로 사니까 금융적, 그쵸? 그 다음에 정보적, 이 상적, 물적, 그 다음에 금융적, 정보적 유통을 통해서 도매에서 소매로 이 물건들을 옮겨지는 것들을 하면서 저희가 네, 도매와 소매의 개념을 아셔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마진이에요. 마진이란 말 많이 들어보시죠? 우리가 돈을 벌면서 비즈니스에서 마진을 모르면 안 돼요. 이 마진은 뭐냐면
말 그대로 돈을 남기는 네, profit, 이익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마진이 높으면 높을수록 단가가 더 높아져요. 그러니까 할인율이 적다라는 얘기인가요? 많다라는 얘기인가요? 할인율이 적어요. 그러면 마진이 많이 남아요. 그러니까 할인점들은 할인을 많이 하면은 단가는 네, 되게 낮아지는 거죠. 그러면 소비자는 되게 싸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할인율이 높으면 소비자는 싸게 사서 좋지만 네,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손해가 좀 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선생님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니면 저한테 처음 들어보신다 그러면 외우셔야 돼요. 박리담회라는 말 아실 거예요. 많이 사서 네, 많이 판매해서 이익을 많이 남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호구라고 얘기하죠. 여기는 외국 학생도 있어서 제가 말을 천천히 하면서도 그 학생 붙일 거예요. 우리 학생들 오늘도 들어와서 너무 고맙고. 그런데 우리가 뭐 한국에서 호구라는 말도 하지만 한 사람한테 100만 원의 이익을 씌울 수도 있지만 선생님 사실은 100명한테 1,000원씩 이익을 해가지고 그 나머지 이익을 받을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대량 거래를 일으켜서 네, 마진의 폭은 적지만 많이 돈을 벌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도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에 비해서 마진이 높아요. 이것은 뭐냐라고 하면 되게 생뚱맞을 수 있지만 편의점과 백화점이에요. 네, 백화점은 이해가 되는데 편의점은 이해가 안 간다라고 생각하지만 편의점도 마진율이 높아요. 선생님들 백화점은 워낙에 25%의 판매에 대한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백화점 가면 무조건 비싸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걔네들이 25%의 그 자릿세를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들이 백화점 가서 싸게 산다라는 생각은 하지 마셔야 돼요. 그거는 유통업에서 얘기하는 체리피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단위당 마진이 높아요. 네. 그래서 말 그대로 왜냐하면 백화점도 그 상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동네가 비싼 데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상권에 대한 그 또 땅값에 대한 것을 내려고 생각을 하죠. 할인점은 그에 비해서는 교통상권이 그렇게 백화점에 비해서는 완전히 네, 좋은 상권에 들어가 있진 않잖아요. 사람들이 싸니까 좀 차를 타고 와서 그것을 네, 좀 네, 자기 차로 구매해서 사가지고 가려고 하는 박리담회. 그러니까 마진은 낮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광범위한 상권을 형성하는 데 비해서 좁은 지역 밀착형 상권이 네, 여기에서는 네, 마진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소매업으로 가면 갈수록 그래서 유동인구가 많고 접근성이 좋아야지 된다라는 거 아실 거예요. 그래서 동네 상권에서 우리가 봤을 때에는 유동인구가 많아야지 된다. 그러니까 지하철을 끼고 있거나 네, 완전히 유동인구가 많아야지만 장사가 잘 되는 거고 1층하고 5층에 네, 단가가 틀리는 것도 거기에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죠. 그다음 수급 조절이나 보관이나 이런 것도 네, 집중 준비에 대한 것들, 그다음에 금융 지원이나 정보 제공, 위험 부담에 대한 네, 리스크도 거기에 네, 관계가 있다라고 봐주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를 할 수 있는 것이 소매업이다. 라고 하는 거 가장 중요 포인트가 된다라고 봐주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제조업자가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직판. 그쵸?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 그러냐면 D2C라고도 얘기해요. 이거 나중에 또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오늘 이제 아코디언 이론부터 얘기를 할 건데요. 이 이론은 시험 문제 안 나오면 제가 손에 장을 찢을 정도로 선생님들한테 꼭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설명을 드린다라고 말씀드렸죠. 선생님들 이거는 꼭 나오니까 거의 네, 머리에 네, 익혀서 가셔야지 된다. 뭐 머리에 익히는 게 아니죠. 네, 네, 마음에 네, 두고 늘 평생 간직하셔야 되는 아코디언 이론, 도매업, 소매업 이거는 선생님 비즈니스 하실 때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지금 공부하시라는 거니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도매와 소매의 큰 차이는
최종 소비자. 마진이 틀리구나. 그래서 도매보다는 소매가 마진이 높고 상권에서는 밀착형의 인구가 많고 접근성이 편한 곳이 소매에 가당하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네, 그 다음에 보시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제가 브로커라는 말을 했는데 한국에서는 이 브로커가 되게 안 좋은 말처럼 쓰지만 네, 미국이나 해외에선 브로커가 네, 정당한 가치를 얘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부동산 가시면 수수료 내시잖아요. 중개 수수료는 당연히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소유권이 없잖아요. 부동산 집 내놓으면서 그 사람이 제 집을 갖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소유권이 없이 네, 말 그대로 거래를 알선한다. 중개 수수료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네, 대리인, 네, 특정 거래자 대신해서 지속적 대리 행위 하게 된다라고 봐주시면 그게 에이전트예요. 그래서 거래를 대신해서 지속적 대리 행위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네, 위탁 판매인이라고 하는 것은 네, 타인한테 위탁을 받아서 네, 자기 명의로 법률상에 그러니까 네, 그렇게 하는 경우 변호사들이나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그런 경우가 많겠죠. 그다음에 네, 홀세일러 도매상이 이런 경우가 이제 중간상의 거래로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도매업의 대부분의 기능은 우리가 상적인 기능, 아까 물리적인 기능, 금융적인 기능 다 한다 그랬잖아요. 그다음에 위험 부담이라고 하는 재고 위험도 감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마트가 그렇게 싸게 수박을 유통할 수 있는 것도 밭으로 사서 하게 되는데 이마트가 산 순간에 밭은 네, 그 사람이 생산을 하고 있지만 재고에 대한 리스크는 그 생산자께 아니에요. 그쵸? 이마트 거지. 거기에서 뭐 비바람이 풀든 어쨌든 간에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주겠죠. 계속 간의 거래를 위해서는. 그래서 도매업의 본원적 기능에는 이 네 가지의 상적, 물적, 금융적, 그다음 위험 부담에 대한 리스크도 같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봐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총정리 비교표 외우셔야 돼요. 이 중에 제가 카테고리 킬러를 얘기 드릴 건데 요거 엄청 중요해요. 그러니까 뭐는 다 네, 여기 있는 GMS라고 하는 양판점도 외우셔야 되고 슈퍼마켓, 편의점 다 외우셔야 되고 전문점도 외우셔야지 되는데 네, 가장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건 카테고리 킬러예요. 네, 요거랑 네, PB, MB 요게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와요. 네, 왜냐하면 약간 많이 안 들어보신 용어잖아요. 네, 근데 많이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도 많이 들으실 거지만, 이제 올리브영 같은 데 가보시거나, ABC 마트 가보시거나, 다이소 가보시면서 늘 카테고리 킬러,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이 카테고리 킬러가 뭐냐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색 맞추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구색 맞추는 거에서 뛰어넘어서 이것을 브랜드화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것을 아예 상품으로 빼가지고 네, 아예 새롭게 하나의 트렌드로 만든 것들이 바로 카테고리 킬러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조금 전문점하고 헷갈리실 수도 있을 정도로 이 요즘 트렌드가 초개인화 되면서 카테고리 킬러가 아예 상품화돼서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옛날 유통이랑 바뀐 거죠. 옛날에는 그래서 유통관리사가 야, 이제는 이 직업은 사라졌어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아니에요. 유통관리사가 사라졌다가 아니라 신유통이 나오는 거예요, 선생님. 그래서 요새는 네, 유통이 사라진 게 아니라 새로운 유통으로 변모하는 거다.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지 돼요. 선생님이 물건이 하나도 없어도 네, 테무 거 갖다가 쿠팡에서 파실 수 있는 시스템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똑똑해지셔야 돼요. AI를 통해서 업버전이 되셔야 되기 때문에 공부하셔야 돼요. 네,
외국 분들도 한국 거 갖다가 본인 나라에 파실 수 있도록 아니면 외국 친구들이랑 친해져서 한국 걸 어떻게 몽골이나 네, 우즈벡이나 네, 베트남에 팔 수 있는지 내 거 하나도 안 들이고 거간이 돼서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는지 유통업의 변천을 선생님이 공부하셔야지 된다. 이게 제가 드리는 메시지예요. 오늘 공부하셔야 돼요. 자, 요거 한번 보시죠. 편의점이요. 컨비니언스 스토어고 이 컨비니언스 스토어의 가장 큰 효용은 시간과 장소의 효용이에요. 선생님들한테 제가 말씀드릴 거는 아침에도 가실 수 있고 새벽에도 가실 수 있어요. 우리 집 앞에 있어요. 새벽 2시에도 가실 수 있어요. 24시간 영업을 하고 있고요. 근린형이에요. 그래서 집 앞에서 가실 수 있어요. 소량으로 구매 가능하시고 즉석식품 위주로 높은 회전율을 자랑해요. 그래서 말 그대로 네, 가격이 상당히 비싸요. 그래서 고가격의 편의성이에요. 그쵸? 그 다음에 PB 상품 제품 위주고요. 선생님은 여기에서 물건을 고르실 자유가 없어요. 거기에 대부분 판매된 제품으로 그냥 해야지 내가 어떤 샴푸가 좋다 해서 샴푸를 골라서 하실 만큼의 장소가 네, 구비가 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선생님은 접근성과 그러니까 시간과 장소의 효용은 좋지만 선생님이 여기서 물건을 골라서 사실 예, 형편이 안 된다. 그래서 높은 회전율, 고가격 이게 시험 문제에 잘 나와요. 거기다 빨간 줄 쳐놓고 꼭 외우셔야 돼요. 고가격, 편의성, 시간, 장소, 효용. 시험 문제는 제가 뽑는 시험 문제는 편의점과 백화점이에요. 정말 시험 문제 잘 나와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표로 정리해 드릴 때 또 정리하고 또 정리하면 정말 선생님들이 지겹다 할 정도로 시험 문제 꼽는다 그러면 저는 편의점이에요. 네. 네. 그래서 높은 회전율.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이 오거든요. 12시에도 오고 새벽 2시에도 오고. 꼭 외우세요. 그 다음에 슈퍼마켓이에요. 이 슈퍼마켓은 식품 중심이에요. 지역 밀착형이고요. 신선식품을 주로 팔아요. 그래서 가격은 중저가고 신선도가 있어요. 그런데 말 그대로 주부 타겟이라고 볼 수 있는데 가격이 할인돼요. 아까 박리담회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인근이고 네, 주거 밀집 지역이지만 많이 할인되다 보니까 가격도 그렇고 네, 별로 많이 이문이 남지 않아요. 그쵸? 회전율은 높지만 네, 가격이 높지 않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많이 네, 고가가 아니다 보니까 죄송해요. 이율이 많지 않다. 이익이 많지 않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양판점이라고 하는 것은 EDLP, 저번에 설명드렸을 것 같아요. 일요일에. Everyday Low Price, 그러니까 상시 저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품목을 취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량 판매, 그러니까 많이 팔고 저가격이에요. 네, 셀프 서비스 방식으로 요새 바뀌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가장 고가가 네, 뭘까요? 예, 임금이잖아요. 그러니까 임금을 많이 줄여야 돼요. 그러니까 셀프 서비스 방식으로 다 바뀌었어요. 다이소도 네, 임금을 줄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방식이 임금 줄이려고 키오스크 쓰고 있잖아요. 셀프 서비스로 방식을 줄이면 임금이 빠지기 때문에 되게 많이 네, 돈을 줄일 수가 있어요. 그걸 이제 단가를 낮출 수 있으니까 업체들은 되게 선호한다라고 봐주실 수 있죠. 그리고 사람을 누가 대체해요? 로봇이 대체해야죠. 그래서 되게 요새 서빙해 주시는 네, 사람들보다 로봇이 네, 이렇게 돌면서 셀프로 자기가 네, 이렇게 식당 같은 데 가도 로봇이 대체해서 물건 이렇게 옮겨 놓고 그렇게 하는 경우 많은 거 보실 수 있죠. 그 다음에 부도심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떨어져 있는 교외나 외곽에 이렇게 주차 공간을 만드는 거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양판점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은 백화점도 아닌 것이 슈퍼마켓도 아닌 것이 그러니까 이마트나 롯데마트 아니에요. 이 양판점은. 네, 할인마트 정도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렇다고 선생님들이 생각하시는 제가 회원제 그런 데도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 회원제 그런 뭐죠? 트레이더스나 왜 회원제 그걸로 사시는 그런 것도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전문점 생각해 주셔야 돼요. 깊은 구색인데요. 이 구색이라고 하는 것은 전문점이라고 생각해 주셔야 돼요. 전문점은 뭐냐면 말 그대로 하나만 팔아요. 그러니까 속옷 그러면 속옷만 팔아요. 네. 그러니까 금은방 그러면 금은방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네, 금만 팔아요. 네. 그러니까 전자제품 그러면 하이마트처럼 전자제품만 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폭이 좁을까요? 맞아요. 제품 구색이 폭이 좁아요. 전자제품만 파니까. 네. 그리고 네, 깊어요. 네. 그래서 깊은 구색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네, 폭은 좁다. 그리고 물건에 대한 것은 금은이라고 하면은 금에서 뭐 14K, 18K 이런 식으로 많겠죠. 네. 음식점 그러면 음식만 있잖아요. 거기에 뭐 세탁물이 있거나 이러진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말 그대로 전문적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원래 카테고리 킬러는 어떤 거에서 시작을 했냐면 이마트에서 피아노를 팔거나 네, 이마트에 수영복을 팔거나 이런 데서 시작을 했어요. 처음 시작은. 네. 근데 이 카테고리 킬러가 뭐냐면 카테고리가 단계잖아요. 카테고리라는 게 하나의 어떤 단계라는 뜻이에요. 네, 원래 영어는. 근데 카테고리 킬러잖아요. 말 그대로 이 단계를 심화해서 딱 떼어낸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생각을 했더니 이거를 싸게 해서 만들어 놨더니 사람들이 가서 엄청 잘 사는 거예요. 매니아층이 생겨난 거예요. 속옷만 딱 팔아가지고 딱 했더니 사람들이 너무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가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속옷만 따로 팔아볼까?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 다음에 금만 따로 팔아볼까? 하면서 따로 브랜드를 내서 팔게 되면서 얘네가 핫해져서 뜬 거. 네. 그러니까 선생님들 생각할 때 ABC 마켓 뭐 이러시면 따로 떠오르지 않지만 젊은 분들 생각하실 때 ABC 마켓 하면은 신발이 떠오르실 수 있게 의류나 신발이 떠오를 수 있고 요새는 정말 CJ에서 네, 외국 분들이 또 좋아하는 것 중에 한국에 오시면 반드시 여기를 간다 할 정도로 네, 올리브영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정말 많이 생겼죠. 네, 거의 올리브영이라고 하는 데 가시면 네, 엄청 핫한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보기에는 초중고 학생이 여기 가서 매출 다 올리는 것처럼 이 올리브영 가면은 Health and Drugstore이라고 해서 이 뷰티 제품이 완전 많이 네, 매니아층을 이루고 팔아요. 외국 사람들도 와서 완전 팔고. 네. 그렇게 전문점이 바로 카테고리 킬러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보문고처럼 이제 책들은 다 교보문고 외에는 거의 없어졌잖아요. 네. 왜냐면 너무 인터넷 마켓에서 싸게 파니까 이런 대형 서점 외에는 버텨내질 않으니까 이런 데에 있는 네. 서점들은 다 문을 닫아서 네. 이제는 거의 안 보이게끔 이렇게 유통이 변하고 있는데 다시 동네 서점들이 이렇게 조그만하게 이렇게 동네 상권으로 바뀌고 있는데 언젠가는 다시 열겠지만 이제는 일단 카테고리 킬러를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전문적 지식의 서비스인데 전문점은 비싸다면 카테고리 킬러는 찐 매니아층을 중심으로 해서 저가격이에요. 네, 싼 거, 다이소, 생활 중심 요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정말 시험 문제 잘 나와요. 네, 편의점 왜 정리했겠어요? 시험 문제 많이 나오니까. 도보, 접근성, 장시간, 시간 장소의 효용이다. 그러면 그냥 편의점. 고가격, 편의점. 즉석식품. 여기에서 모두 해요. 네, 은행도 하고요. 소포도 받고요. 네, 그 다음 다빈도. 그쵸? 소량 기억해 주셔야 돼요. 시험 문제 진짜 많이 나와요. 편의점은 그냥 갖다 분다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하이퍼, 슈퍼마켓, 양판점. 요거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어요. PB 너무 잘 나와요. PB 상품. 다이소에서 나오는 PB 상품 개발이 되게 많이
또 유명하죠. 그래서 PB는 프라이빗 브랜드라고 하는데 이것도 시험 문제에 거의 3번 나오면 2번은 PB예요. 네. 왜 그러느냐? 이 PB의 대표적인 상품이 이마트의 노브랜드잖아요. 네. 아예 PB로 차려가지고 아예 얘네가 네. 네. 완전 네. PB의 가장 큰 장점은 가격이 싸다예요. 네. 왜냐하면 브랜드 자체의 값을 안 주니까요. 로열티를 안 주니까 제일 싼 거죠. 네. 그래서 다양한 상품 구색. 그러면 아까 전에 카테고리 킬러인데 이 카테고리 킬러의 가장 장점은 낮은 가격이에요. 전문점은 가격이 싸지 않아요. 아까 전에 제가 저번 시간에도 설명드렸지만 전문점은 호구 하나 잡아서 거기에다가 네, 전문점으로 해서 전속적 유통 경로라고 그랬잖아요. 비싸게 파는 거, 고가녀라고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이 카테고리 킬러는 저가격이에요. 저가격. 그것만 차이를 두시고 생각을 해주셔라. 그거 시험 문제 진짜 많이 나온다. 그러니까 오늘에서 네, 시험 문제 10개 나오면 카테고리 킬러, 네, 슈퍼마켓, 편의점 이게 시험 문제 다 나온다. 앞에서 시험 문제 20문제 중에 어디서 다 나오냐? 여기서 다 나와요. 오늘 나오는 거에서 다 나온다. 시험 문제는. 교수님 어떻게 공부할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다 나와요. 딴짓하지 마시고 요것만 공부하셔라. 오늘 배운 PPT 10장에서 시험 문제 다 나오게 돼 있다. 딴짓하시지 마시고 이 everyday low price 네 요거 그 다음에 요거 전단지 슈퍼마켓 가격 하나도 안 남아 박리담에 네 신선도 네 이거 정말 힘드시잖아요. 슈퍼마켓 하시는 분들도 대형마트랑 싸워야죠. 네 정말 너무 힘드세요. 네 그거 아셔야 돼요. 꼭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 요거 양판점에 대해 저희 동네 저쪽 화정이는 네, 이 양판점 중에 GS 마켓이나 왜 그 세이브존 같은데 네, 뭐 부천 사시는 선생님들도 뭐 세이브존이나 이런데 그러니까 백화점은 아닌데 그랜드마트 뭐 요런 게 양판점이에요, 선생님. 그쵸? 그러니까 백화점, 롯데백화점, 뭐 갤러리아, 현대백화점은 아니고 그렇다고 네, 이마트는 아닌 것이 그 중간에 섞은 거. 그쵸? 요게 이제 아코디언 이론처럼 백화점도 아닌 것이 할인점도 아닌 그 중간 형태. 네. 그래서 그랜드 백화점 뭐 네. 이랜드인가요? 이랜드에서 하는 그런 네, 2000일 아울렛 뭐 이런 것들이 GMS의 형태인 거예요. 네. 그래서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이거 네, 이게 시험 문제 카테고리 킬러. 네. 제가 빨간색도 쳐놨죠? 깊은 구색. 그쵸? 대량 매입을 통해서 저렴한 가격. 네. 왜 킬러냐? 네, 매혹적이라는 거죠. 대형 전문 할인점. 오늘 이걸로 끝났어요. 저의 설명. 이게 그냥 가장 중요해요. 네. 오피스 디포. 그럼 오피스가 그렇잖아요. 사무용품. 그쵸? 네, 저희 동네는 없는데 미국에서 정말 유명한 거 어린이날 가기 싫은 거 토이즈러스 그쵸? 예, 아이들 왜 장난감 파는 데잖아요. 그다음에 예, 여기 가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1,000원인데 나중에 사고 나오면 2만 원 되는 거 다이소 그쵸? 올리브영 네, 뷰티 그쵸? 전자랜드 딱 모아놨잖아요. 그쵸? 구색을 갖추고 모아놨잖아요. 그래서 폭이 좁고 깊은 거 폭이 좁고 깊은 거 그러면 저는 전자랜드 그쵸? 폭 좁고 깊은 거 이것만 계속하고 있어요. 여기서 속옷 팔진 않잖아요. 네, 그래서 전자랜드에서 속옷 판다.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네, 네. 그 다음에 전문점 깊은 구색 그쵸? 전문 서비스 네, 루이비통 악기 전문점 자전거도 비싼 건 1,000만 원 넘어요. 네, 몇 천만 원도 있어요, 선생님. 와인 전문점. 와인도 싼 거는 10,000원이지만 5,000원이지만 비싼 거는 네, 몇 천만 원짜리도 있어요. 그쵸? 그런 건 거의 그쵸? 네, 쉽지 않아요. 그래서 깊은 구색, 전문 서비스. 네. 가격보다는 품질과 서비스로. 그래서 specialty store이라고 하는 거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카테고리 킬러. 네.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시험 문제 이거 요번에 안 나오면 8월에 보시는 거예요. 안 보셨으면 좋겠어요. 요번에 안 나와도 좋으니까 네, 시험은 맞자. 60점 넘는다. 우리 제네릭 약 들어보셨죠? 제네릭이 뭔가요? 이거 사실은 되게 뭐냐면 네, 중요해요. 제네릭이라고 하는 것은 네, 말 그대로 네, 우리가 얘기하면 미투 제품 같은 거예요. 미투 제품이 뭐냐면 처음에 이제 약이 되게 엄청나게 비싼 신약이 개발이 됐어요. 그러면 그 개발을 하고 특허권을 가지고 10년을 만들어낸 다음에 10년 있다가는 특허가 풀려요. 그러면 그것에 유사약을 네, 만들어낼 수 있게 그 특허를 좀, 네, 뭐, 개발도상국이나 어려운 사람들도 그 약을 만들어서 또 싸게 이렇게 만들 수 있게끔 만들어내잖아요. 그런 약을 제네릭스라고 해요. 말 그대로 무상표 상품이에요. 그쵸? 이게 약간 정말 저렴하죠. 그래서 우리가 우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네, 상표만 없지 똑같은 회사에서.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 아시죠? 벤더라고 얘기하잖아요. 벤더. 그러니까 선생님 삼성에서 모든 핸드폰, 아이폰도 마찬가지예요. 뭐 다 애플에서 만들 거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이에요. 애플에서 만들지 않아요. 삼성에서 만들지 않아요. 그쵸? 여러 가지 벤더 회사들에서 만들어서 네, 그 상표를 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그 시리얼 넘버를 보고 그 시리얼 넘버에서 어느 회사에서 만들었네, 어느 회사네라고 그 제조업체나 그런 회사만 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낼 때 네, 만들기 전에 상표를 뺀 상품이 바로 제네릭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포장하고 마케팅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끔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엄청 쌀 거 아니에요. 초저가 전략이겠죠. 제네릭스는. 그쵸? 약도 그렇고 엄청 싸게. 그래서 브랜드가 없는 상품으로 된다. 그에 비해서 프라이빗 브랜드는 뭐가요? 유통업체가 네. 기획에서 제조업체에 생산 의뢰하여서 자사 브랜드, 프라이빗이니까 자사 브랜드를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마트가 노 브랜드를 붙이고 롯데마트가 뭐 우유 브랜드 프로미를 붙이게끔 하는 것. 그러니까 유통업체 자체 기반의 네, 그러니까 올리브영이라고 하는 CJ의 올리브영에 기반하는 유통업체의 브랜드의 신뢰도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 네, 신뢰를 가지고서 자기 브랜드를 만들어서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셔널 브랜드보다는 엄청 저렴하죠. 그리고 제네릭스는 아예 상표가 없으니까 누가 책임지지 않잖아요. 제품만 있는 거지. 그쵸?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아예 상표가 없으면 조금 찝찝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PB는 내가 올리브영이나 네, 뭐 GS나 아니면 이마트를 믿고 산다. 네, 노브랜드를 믿고 산다라고 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노브랜드는 네, 사실은 다른 브랜드보다는 단가 자체가 같은 우유라도 이마트에 들어오는 뭐 서울 우유보다는 훨씬 더 단가가 싸죠. 그래서 합리적 가격하고 차별화. 거기에는 뭐가 있느냐? 광고비랑 유통비 절감분이 네, 빠져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거다라는 거죠. 네. 사실은 여러분 제가 뭐 이런 얘기 하지만 네. 프랑스 화장품에 비해서 미국 화장품이 떨어졌지만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네, 지금은 제일 유명한 네, 에스테 로더라고 하는 네, 미국제 화장품이 프랑스 화장품을 능가할 정도로 이렇게 발전한 게 왜 그렇게 됐느냐라고 하면 그 프랑스 화장품을 네, 네, 제네릭스로 해서 모방으로 해서 만들어냈기 때문에 창조와 모방은 한 끗 차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지금 열광하고 있는 한국의 이런 화장품들도 네, 저희가 예전에 네, 더 페이스샵 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 미샤라고 하는, 네, 저희가 거품을 뺐습니다. 광고비를 받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네, 그때부터 3,300원짜리 화장품이, 네, 만들어지면서부터 저희가 정말로 화장품 본질에 되면서, 네,
되게 많이 ODM, OEM으로 제품 만들어내기 시작하면서 한국의 화장품이 그렇게 인기몰이를 한 거잖아요. 물론 우리가 제일 수혜자는 초등학생과 중학생인데, 네. 그리고 전 세계가 대한민국 뷰티에 이렇게 열광하게 된 이유도 그렇게 초저가 화장품이 만들어지고 나서부터, 네, 사실은 우리가 경쟁력이 있어지고, 지금은 세계인들이 일일 일팩 뭐 이렇게 해서, 네, 상당하게, 네, 대한민국 뷰티에 이렇게 찬사를 보내는 이유도 그러한 유통 구조에서 마진의 역할에, 네, 박리담회가 껴있다. 그러니까 광고비나 유통비에 대한 절감분은 상당히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죠. 저희가 옷에서도 90%가 원가가 10%도 안 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무시할 수 없는 구조가 바로 이 광고비와 유통비에 대한 절감 부분이다라고 하는 거 합리적으로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거죠. 자, 요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저희가 그때 가계관, 이거 가계관리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설명드렸던 거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나시나요? 네, 가맹점. 네, 그래서 관리형, 뭐, 계약형 해서 그거 기억했던 VMS 앞에서 공부하셨을 거예요. 버티컬. 네, 마케팅 시스템이라고 해서 기억 안 나시면 이거 연세점 다시 공부하셔야 돼요. 네, 그 마케팅 시스템에서 공부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가맹점이라고 하는 프랜차이저, 이거 공부하셔야 돼요. 우리는 많은 프랜차이저 공부하고 있어요. 프랜차이저 뭘까요? 가맹점이에요, 가맹점. 그리고 우리는 그러니까 파리바게트 생각하시면 돼요. 그쵸? 파리바게트라고 하는, 그쵸? 가맹점 본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많은 지점이라고 하는 브랜치가 있겠죠. 그러니까 뭐 저희가 뭐 양주에 있다 그러면 양주, 그쵸? 뭐 시흥에 있다 그러면 시흥, 일산, 뭐 이런 프랜차이즈의 한 지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브랜치들의, 네, 상호 점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가맹점. 그러면 본사에 이제 돈을 주고 본사 인테리어나 뭐를 다 갖다가 그 사람들이 돈을 주고 하고 물건을 받고 또 거기서 빵을 구워가지고 그렇게 하는 경우에 노하우나 상품을 제공해서 로얄티를 이제 가맹점 주에게 주겠죠. 네. 그래서 안정적으로 하죠. 프랜차이저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안정된 수익을 얻고자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가맹점 주만 돈을 벌잖아요. 이를테면 백종원 씨가 하던 그 본이라고 하는 그 주식회사가 상장을 하면서, 네, 좀 백종원 리스크가 있다고 해서 되게 많은 프랜차이저들이 되게 많이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저희 동네에 있는 그 프랜차이저들 중에는 폐업하신 분들도 되게 많아요. 물론 경기도 민감했기 때문에 그랬지만, 네, 그 중에 하나가 뭐 백다방이었다면 그 백다방도 되게 많이 그 리스크 있어가지고 뭐, 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단에 뭐 공짜로도 커피 주고 뭐 네, 뭐 이렇게 해서 그 커피 단가도 되게 낮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어떤 날은 뭐 거기에 뭐를 한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있는 알바생들 중에 거기 뭐 알통 생겼다 막 이렇게 할 정도로 그런 프로모션에 되게 많이 힘들어했던 분들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 가맹점이 좋은 점도 있지만 그런 오너 리스크가 생기면 그 오너 리스크에 따라서 또 뭐가 생겨요? 그 프랜차이즈가 갖고 있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직영점이 본사가 소유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가맹점 비를 내고 개인이 소유하는 경우도 있다. 가장 좋은 건 뭐냐면 통제력이 있으니까, 네, 위험이 분산될 수 있지만 오너가 같이 움직이는 경우에는 그런 리스크도 같이, 네, 떠안아야 되는 게 이제 강행점, 연세점의 가장 체인의 한계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요새는 또 뭐냐면 이렇게 개별 점주들이, 네, 군소 형태를 가지고 5개, 10개가 모이는 voluntary chain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독립된 소매점들이 공동 이익을 통해서 자발적으로 결성한 조직의 형태,
공동 구매 형태가 되게 많아요. 공동으로. 그래서 네, buying power 뭐 그쵸? 그다음 공동 물류, 공동 마케팅으로 같이 그러니까 우리 하나로는 약하니까 이렇게 지점별로 묶어가지고 우리가 같이 한번 해보자. 그래서 각 점포의 독립성을 유지하되 수평적 협력 관계로 이 자발적인 게 중요해요. voluntary라는 것은 자발적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지금 요새 하는 거는 무점포 판매 형태예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선생님 요 형태를 봐주셔야 돼요. 그래서 무점포라는 게 뭐냐면 내가 점포가 없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도 쿠팡에 마켓을 네, 개설하실 수 있어요. 네, GS에도 마켓을 개설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선생님의 자본을 많이 들이지 않고, 네. 그 다음에 무점포니까 점포가 없죠. 네. 온라인에만 점포를 만들어서 시 공간도 제약을 놓지 않고 선생님이 어떻게 디스플레이 하느냐 이렇게 온라인 잘 하셔가지고 거기에서 예쁘게 DP해서 전자상 거래로 네 방문 판매나 자동 판매를 연결을 해서 이템을 가지고서는 실제로 예 네, 그쵸? 커스터머를 연결할 수 있거나 아니면 이거를 내가 갖다가 물건을 갖다가 판매하고 싶다. D2C로 연결할 수 있게끔 선생님만 통해서 네, 그렇게 연결해서 판매하는 무점포 판매 형태의 것도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선생님들이 좀 공부하시고 나중에 하시면 이런 잡도 가능하다. 좀 공부해 보셔라 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거 시험 문제 나와요. 아코디언 아니면 정반합, 네, 아니면 뭐 나올까요? 네,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요. 네, 갑자기 네, 아코디언하고 네, 근데 5개밖에 안 돼요. 진공이론, 정반합, PLC 뭐 이렇게 네, 지금 하나가 생각이 안 나는데 네, 하다 보면 또 나올 거니까 네, 그때 설명을 하기로 해요. 네, 자. 아코디언 아세요? 아코디언 이렇게 늘렸다 피아노처럼 생긴 악기인데요. 늘렸다 줄였다 늘렸다 줄였다 하는 거예요. 네, 네 예를 들어볼게요. 네, 저희 집이 네 음식 가게를 해요. 그쵸? 근데 처음에 팔 때요. 네, 된장찌개, 제육볶음, 뭐 떡볶이, 매출 이렇게 가게 오픈할 때 여러 가지 메뉴를 다 해놨어요. 네, 해놓고 네, 신장 개업을 했어요. 했더니 사람들이 막 와서 먹어보더니 제육볶음만 너무 맛있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제육만 해도 장사가 잘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는 다 줄이고, 난 제육만 팔아서 승부를 보겠다 하고, 네, 다른 메뉴는 다 줄이고 제육만 파는 거예요. 네.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네, 돼지고기를 못 먹겠다고 하는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저기 사장님 나한테는 떡볶이 좀 해주면 안 되냐. 네. 그랬더니 옆에서 이제 네, 알았다. 그럼 내가 떡볶이만 팔겠다 해서 떡볶이만 팔았더니 네, 떡볶이가 또 그렇게 잘 팔리는 거예요. 갑자기 나도 해줘 해가지고. 그래서 네, 떡볶이랑 제육만 하게 된 거예요. 네. 그랬더니 또 어떤 사람이 정말 솜씨가 좋다. 떡볶이랑 제육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네. 물냉면도 해라. 이렇게 해서 떡볶이랑 제육이랑 물냉면. 그래서 10대에게는 떡볶이를. 네. 그다음에 여름에는 네, 냉면을 그다음에 평상시에는 제육을 이렇게 하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아코디언이에요. 뭐냐면 넓은 구색을 가지고 잡화점처럼 제너럴 스토어를 열어놔요. 다양한 상품을 취급해서 이렇게 처음에는 열어놓죠. 네. 처음에는 사람들이 낮은 가격으로 만들어 놨다가 네. 아니 이거는 그거 아까 전에 이제 생각이 났어요. 그런데 그거 하지 않고 그러니까 넓은 구색을 만들어 놨다가 네. 생각해 보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줄어든 거예요. 전문점으로. 그쵸? 신발만 팔거나 의류만 파는 특정 품목만 깊게 취급을 하게 된 거죠. 네. 그랬다가 다시 네. 했더니 그것만으로는 좀 약해. 라고 해서 상품 구색의 폭을 넓게 늘려놓은 거.
그쵸? 백화점 할인점, 원스톱 쇼핑몰로 다양한 취급을 하게 되는 변천 과정. 이것이 바로 아코디언 이론이다. 왜 그럴까요? 아까 전에 카테고리 컬러는 절대로 안 변해요. 하나만 구색을 가지고 쫙 미는 거예요. 그쵸? 원스톱 쇼핑, 전문성. 네, 소비자가 변화하고 있어요. 그 다음 경쟁이 심화돼요. 그쵸? 그 다음에 재고나 마진율에 있어서 비용의 구조를 감당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샵인샵을 구성하거나 상품의 구색의 폭을 넓히거나 그 다음에 소비자의 니즈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려면 우리 집 샵이 되니까 유행이 그때그때 변하는 거예요. 했더니 하나만 하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용업도 막 하시다가 내가 하니까 뭐 한정화 교수한테 퍼스널 컬러를 배웠어. 그러면 이것도 한번 넣어볼까? 사람들한테 해서 하니까 이 사람들이 계속 오게끔 만들어야 될 것 같아. 그럼 퍼스널 컬러만 배우는 게 아니라 퍼스널 컬러에다가 이 사람들 코디나 이런 것들을 맨날 앱으로 해서 내가 관리해줘. 그래서 네일샵에 네일을 계속 오게끔 이 사람들 뭐 입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옷장 관리도 해드릴게요. 해가지고 매일 이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코칭을 하게 해서 매일 매출을 올리는 거야. 이렇게. 네, 선생님들이 그런 샵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을 계속 늘렸다 좁혔다 늘렸다 이렇게 하게끔 구색을 달리하는 그런 이론이 바로 이 소매 아코디언 이론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네, 스마트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바로 PLC 이론이에요. 이게 뭐냐면 말 그대로 PLC 이론은 뭐냐라고 하면 Life and Product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말 그대로 도입기예요. 도입기에는 누구도 뭘까요? 혁신적 업태가 등장하고 경쟁자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낮은 가격으로 시장에 침투를 하겠죠. 그러니까 투자 비용에 비해서 이익이 낮죠. 그 다음에 이제 성장을 하잖아요. 엑셀레이터가 되면은 이익이 급증해요. 그쵸? 그 다음에 경쟁 업체가 출연을 하게 되겠죠. 말 그대로 처음에 내가 막 만들어내. 그쵸? 몸에 좀 내실을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때는 아무도 안 만들어내. 그쵸? 근데 이게 딱 떴어. 그쵸? 뜨면은 그다음부터 사람들이 매실이 몸에 좋대. 그쵸? 그래서 매실이 딱 좋아가지고 내가 이제 특허 등록을 하고서는 딱 만들어내면 그때부터 막 사람들이 성장기가 되면 막 헷갈리게 만들어버리잖아요. 몸에 좋은 매실만 나와야 되는데 참 좋은 매실 뭐 막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경쟁 업체들이 뛰어든 거예요. 그쵸? 뭐 쫀득 쿠키가 나왔다. 뭐 두바이 쫀득 쿠키가 나왔다 그러면 그때는 아무도 안 만들어내요. 그쵸? 근데 너무 사람들이 인기다. 뭐 구할 수가 없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유사 상품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미투 제품들이. 그러면 그게 확 뜬 거죠. 어디도 구할 수가 없다. 품절이다. 그 상태가 되면 이제 막 경쟁 업체들이 막 만들어내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경쟁 업체가 출연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과당 경쟁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그 사람은 벌써 다 팔고 나가기 시작하면서 이제 상당한 매출을 얻게 되는 거죠. maturity라고 하는 성숙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런 성장 그래프 그리잖아요. 그것처럼 경쟁이 심화하면서 매출이 둔화하기 시작하는 거죠. 안정적인 매출이 돼요. 선생님, 그래서 제가 오늘 골든 그거 말씀드리지만 70에서 150키 에서 골든 라인이라고 하는 거 성숙기 선생님 잘 팔리는 그 새우깡 같은 거 있잖아요. 신라면 같은 거 그거는 숙이고 안 산다라는 거예요. 저희가 제일 잘 팔리는 위치에 골든 라인에서 사 드셔야지 되는 그런 상품들은 다 성숙기에 있어요. 우리가 스타라고 하는 별의 상품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시장 점유율 유지가 되고 그런 상품들은 계속 따라 만드는 상품들이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쇠퇴기다 그러면 매출 이익이 감소하고 새로운 혁신 형태가 등장을 하고 철수하면서 업태가 전환된다라고 봐주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 점포를 선택할 때 요인은 입지 선택이죠. 물리적 확인, 편의성, 심리적 거리라고 하는데 백화점은 일단 되게 가까워야 돼요. 그래서 말 그대로 가까워야지 된다라는 편의성. 그쵸? 제일 가까운 데는 어디예요?
네, 편의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가격 경쟁에서 가장 우위에 있는 데는 두 가지. 어디예요? 편의점과 백화점. 이거 꼭 말씀드렸어요. 꼭 말씀드렸어요. 프로모션 하는 거, 제가 PR인 거 말씀드릴 거예요. 상품 구색 말씀드렸어요. 폭이 넓은데 백화점, 할인점 말씀드렸어요. 전문점은 폭이 좁다. 그죠? 말씀드렸어요. 카테고리 클리어도 폭이 좁아요. 네, 꼭 말씀드렸어요. PB 상품 말씀드렸고, 피부보다 더 싼 건 어디? 제네릭스. 제네릭스, PB, 네, 꼭 말씀드렸어요. MB, 내셔널 브랜드. 그렇게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매장 관리, 인적 서비스. 그 다음 서비스의 특징. 꼭 기억하시라고 그랬죠. 무비소, 무형성, 비분리성. 그 다음에 E가 뭐죠? 이질성, 소멸성. 네, 안 외우시면 큰일 나요. 공부 어떻게 해요? 그리고 그것도 안 외우시면 네, 큰일이 납니다. 네. 자, 옴니 채널이에요. 옴니 채널. 이거 시험 문제 정말 많이 나왔어요. 옴니 채널도. 네. 옴니라는 게 뭘까요? 옴니라는 거는. 네. 하나인가요? 네. 언제 어디서나 끊임없이 동일한 하나. 네, 그래서 모바일 중심의 쇼핑 경험을 하는 것이 그래서 온라인의 경계가 붕괴됐다. 통합이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하나로 뭉쳐졌다라고 봐주시면 되죠. 데이터 기반의 고객 맞춤형 서비스다라는 거죠. 선생님, 저희가 정말 무서운 거지만 선생님 뭐 검색하시는지 구글이 다 알아서 선생님이 뭐를 찾고 있는지를 다 알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넣고 계신 쇼핑몰에 너 이거 필요하지? 우유 떨어졌지? 물 떨어졌지? 여기 싸다? 이러고 다 알아주죠? 나중에는 이제 칩 꽂고 다니실 시기가 될 수도 있어요. 무섭죠? 네. 공부하셔야 돼요. 네. 라스트 마일이라고 하는 거 뭘까요? 네. 라스트 마일이니까 거의 안 가시는 걸까요? 최종 소비자에게 상품이 도달하는 마지막 단계에 효율하다라는 거죠. 너무 무서워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대한민국이 너무 편해져가지고 선생님, 네. 선생님도 겁나시죠? 아무 데도 안 갈까봐. 새벽 배송, 당일 배송, 네, 퀵 커머스, 풀필먼트, 그쵸? 그래서 어떤 분은 정말로 방송하는 것만 보고 내 손이 제일 두렵다, 끄고 싶다 할 정도로 어떤 분이 막 사라고 막 꼬셔가지고 계속 사고 있다. 네, 내 장바구니가 제일 무섭다 하시는 분도 제가 주변에서 봤거든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정말 이거 잘만 파시면 유통 환경이 변화하고 있다. 그래서 말씀도 잘하시고 주변에 이렇게 고객의 마음을 훔치실 수 있는 분들은 네, 이런 유통의 다각화. 그래서 저는 소셜 커머스라고 하는 이거 되게 많이 변할 수 있으니까 이런 직업도 많이 해보셔라. 사람의 마음을 열 수 있는 거. 그거 뭘까요? 15초. MOT라 그러죠. Moment of Truth라고 하는 거 이거 되게 중심 가지고 공부하시면 되게 좋겠다. 왜냐하면 플랫폼이 되게 경쟁이 심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거대 유통 플랫폼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고요. 그 안에 소로 PB 상품의 강화와 함께 수익성을 개선하고 제조사와 유통 간에 그러니까 저는 이 웹이라고 하잖아요. 이 웹이 원래 거미줄이라고 하잖아요, 선생님. 그러니까 저는 인적 네트워킹도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방에 모이신 분, 열심히 하시는 우리 선생님들 다 묶어가지고, 네, 정말로 거대 조직을 이뤄서 저희가 한 명 한 명이 더 잘 되실 수 있는 방법으로 교육의 변화를 가져온다 그러면 저는 정말 잘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교육의 힘을 믿기 때문에 선생님 열심히 저희가 한번 해봐요. 그쵸? 유닛이라는 거는 뭘까요? 하나의 계획된 하나의 네 유닛 뭐 통일된이라는 뜻도 있지만 표준이잖아요. 표준. 그쵸? 그래서 하역하는 거라고 봐주시면 되죠. 파레트가 뭘까요? 파레트가. 왜 우리 집 질 때도 그렇지만 하나의 파레트가 왜 우리가 물류할 때 컨테이너 박스라고 하면 컨테이너 하나당 그쵸? 그 다음에 우리 왜 파레트라 그러면은 그 뭐 우리 한 평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파레트 하나 있잖아요. 파란색, 빨간색 그 파레트 하나. 그것을
네, 유닛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유닛 로드라고 해서 싫다라고 하는 게 유닛이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뭐 택배라고 할 때 로지스틱스라고 하는 말 많이 붙이시잖아요. 그쵸? 택배, 로직스. 그쵸? 무슨 택배라고 할 때 로직스라고 하는데 우리 이 유통이라고 하는 거 제가 말씀드렸죠. 상적, 물적, 금융적, 정보적 이거 네 개는 꼭 외우셔야 돼요. 네. 상적, 물적, 네, 금융적, 정보적. 교수님 왜 안 끝내세요? 라고 생각하지만 저도 목표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 개인적으로 나가시면 되고요. 저도 네, 오늘 목표한 게 몇 개야 지냐면 네, 저스트 인 타임까지는 좀 잠깐만요. SCN까지만 할게요. 네. 죄송해요. 제가 네, 그거까지는 해 드려야지 제가 네, 일요일 날 또 감당할 몫이 있어서 네, 죄송해요. 아까 좀 헤맨 게 있어서 양해해 주실 거죠? 그래서 로직스라고 하는 것이 물적 유통 정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저는 수업할 때 선생님들이랑 같이 있는 게 외롭지 않아요. 저 혼자 이거 유튜브 PPT 보면서 하면 너무 외로워요. 혼자 말하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코로나 이후에 이해해 주실 거라고 믿어요. 네, 그래서 조달 폐기 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네, 그래서 그거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just in time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right now처럼 적시에 네, 재고 비용을 최소화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되는 샵들은 재고가 없는 게 좋아요. 선생님도 왜 재고나 물량이 쌓여 있는 데는 잘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point of sale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판매되는 대로 바로 되는 데는 재고가 쌓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솔드아웃 되는 데 있잖아요. 판매 딱딱 되는 데는 뭐든 잘 하시는 데잖아요. 그쵸? 그래, 왜냐면 딱딱 맞춰서 잘 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샵들 잘 많이 가시는데요. 네, 그런데 줄 서시고 오픈런 하시는데요. 네, 그래서 재고 감소를 잘 하시는 그런 로직을 쓰시려고 한다 그러면 just in time 시스템을 핵심으로 잡으셔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고 관리도 잘 하셔야 되고 유통이나 물류 관리도 잘 하셔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제 반성을 좀 해보면서 냉장고 관리도 잘해서 우리 집 냉장고에 뭐가 있는지 네, 쌓여 있는 건 없는지 버릴 건 없는지가 관리가 잘 돼야지 네, 건강 관리도 잘하고 집에 먹을 것도 그렇고 시스템이 잘 원활하게 돌아가실 수 있죠. 네, 날씨도 좋으니까 네, 우리 집 냉장고 관리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예요. 이것도 시험 문제 제일 잘 나와요. 공급자의 소비자까지 전체 프로세스를 최적화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뭘 알아야 될까요? 제가 아까 냉장고 얘기했는데 뭐가 있는지 알아야 돼요. 검은색 봉다리로 계속 쌓여 있으면 뭐가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물품이 뭐가 어디에 있는지를 선생님이 최적화하려면 네, 공급자로부터 네, 최종 소비자로 갈 때 물류에 뭐가 쌓여 있다. 네. 재고 관리를 하셔야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크로스도킹이라고 하는 물류 비용을 효율화할 수 있게끔 얘는 어디서 가져오는 게 더 효율적일까? 그다음 우리가 포스 관리한다 그러잖아요. 이게 발주 물량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인 거예요. 어디에 뭐가 있는지를 알면은 최적화할 수 있는 거예요. 그쵸? 뭐가 어디 있는지 모르면 달걀 또 사고 우유 또 사고 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수요 예측에 대한 정확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거죠. 내가 특히 먹는 거는 만들어낼 수 있는 이 레시피에 따라서 정확한 양의 소분이 돼 있으면 만들어내는 것을 정확하게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정확한 발주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늘 남겨서 만들어내고 그걸 네, 네, 그 날짜에 쓰지를 못하니까 이분은 그쵸? 뭐 염색약도 그렇고 계속 네, 남겨놓으니까 그게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뭐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다른 단가를 낮추는 방법은 고객에게 세일을 하셔서라도 그것의 재고를 안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네, 고객과의 신뢰를 가져오는 거다. 그래서 적시 제품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선 포수 관리가 중요한데 포수 관리도 시험 문제 잘 나와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서플라이, 공급에 대한 체인에 대한 관리가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된다라고 봐주실 수 있겠죠. 그래서 보관센터에 가는 것은 보관, 분류, 가공, 운송, 정보에 대한 역물류에 대한 관리가 다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라고 여기까지 네,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수고 많으셨고요. 네. 그러면 여기까지 저는 오늘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을까요? 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열심히 네. 공부 좀 해주세요. 날씨가 따뜻하지만 네. 선생님들만 믿겠습니다. 한 번에 합격하실 많은 선생님들을 위해서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